이놈 칠뜨가! 내 놈이 어찌 내 침수에서 비단 이불을 덮고 처자 빠져 있는 것이냐? 어서 오세요. 오늘 밤 여러분의 상식을 뒤집어 엎을 기묘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인생사 세웅지 말하지만 이보다 더 기가 막힌 운명의 장난이 또 있을까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알람 설정으로 이 발칙한 반전극의 첫 번째 관객이 되어주시겠어요? 때는 바야흐로 조선 중기 권세가 하늘을 찌르던 1등 공신 박진사 대감의 집안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박 대감은 성격이 불같고 오만하여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기로 악명이 높았고 그의 밑에서 마당을 쓸던 칠뜨기는 60이 넘도록 장가도 못 간 채 구박만 받던 순박하다 못해 모자란 머슴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천둥 번개가 몰아치던 밤 고목나무에 날카로운 벼락이 내리꽂히며 박 대감의 사랑채를 덮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해가 중천에 떴을 무렵이었습니다. 비단 이불 속에서 눈을 뜬 박 대감은 평소처럼 물 가져오너라 라고 호통을 치려 했으나 제 입에서 나온 소리에 그만 까무러칠 뻔했습니다. 웜에 이게 뭔 소리다냐? 내 목청이 왜 이리 걸걸해졌디야? 거울 앞에 선 대감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거울 속에는 화려한 정승의 모습이 아닌 때가 꼬질꼬질한 머슴 칠뜨의 얼굴이 있었으니까요. 그 시각 마당 구석 헛간에서 깨어난 칠뜨은 자신의 부드러운 손바닥과 화려한 비단, 잠옷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네, 내가 대감마님이 되셨구먼. 이게 꿈이여 생시여. 영혼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박 대감은 당장 사랑채로 달려가 소리쳤습니다. 에이 이놈, 당장 그 몸에서 나오지 못할까? 내가 진짜 박진사란 말이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칠득의 근엄한 꾸짖음이 아니라 그를 모시던 하인들의 몽둥이질이었습니다. 이 미친 머슴놈이 어디라고 감히 마님 조남을 함부로 부르느냐? 저놈을 당장 멍석말이해라. 평생 남을 때리기만 하던 박 대감은 제 집 머슴들에게 얻어맞으며 계집 옆으로 쫓겨나는 수모를 겪게 됩니다. 반면 대감의 몸으로 들어간 칠득은 어리벙벙한 채로 정승의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는 글자 한자 모르는 무식쟁이였으나 신기하게도 대감의 몸에 남은 기억 때문인지 입만 열면 고상한 사서삼경이 흘러나왔습니다. 문제는 행동이었습니다. 수라상에 올라온 귀한 산의 진미를 손으로 집어 허겁지겁 먹어치우는가 하면 정승의 품위를 지켜야 할 자리에서 시원하게 방귀를 뀌어대며 아따, 속이 다 시원하네잉. 이라고 소리치는 것이었죠. 집안 사람들은 대감마님이 벼락을 맞으시더니 드디어 노망이 나셨나 보다 라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사건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대감의 몸을 한 칠득은 평소 박 대감이 저질러온 온갖 비리와 악행의 서류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백성들의 땅을 강제로 빼앗고 뇌물을 받아 챙긴 장부들이 사랑채 비밀함에 가득했지요. 칠득은 무식했지만 심성만은 고왔기에 그 장부들을 보며 분노했습니다. 아따, 이 영감탱이 아주 고약한 놈이었구먼. 칠득은 정승의 권한을 이용해 몰래 땅 문서를 백성들에게 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꼴을 계집 옆에서 지켜보던 진짜 박 대감은 피눈물이 났습니다. 내 전 재산을 저 멍청한 놈이 다 날려먹는구나. 아이고. 그는 어떻게든 자신의 몸을 되찾으려 밤마다 사랑채 담장을 넘으려 했지만 번번이 하인들에게 들켜 매질만 당했습니다. 그러던 중 박 대감은 기괴한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이 머슴의 몸으로 지내보니 그동안 믿었던 아내인 정경 부인과 아들이 자신을 진심으로 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부인은 남편이 노망난 줄 알고는 저 영감이 빨리 죽어야 재산이 내 것이 될 텐데 라며 무당과 짜고 저주 인형을 만들고 있었고 아들은 아버지가 번 돈으로 기생집을 전전하며 가산을 탕진할 궁리만 하고 있었습니다. 정승으로 살 때는 절대 볼 수 없었던 가문의 추악한 민낯이 머슴의 눈으로 보니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죠. 박 대감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평생을 권력과 재물을 위해 살았건만 정작 제 집안 식구들은 자신을 한낱 돈줄로만 여기고 있었던 겁니다. 반면 머슴 칠득의 삶은 어떠했나요? 칠득의 몸으로 지내보니 마을 백성들이 비록 가난할지언정 머슴 칠득에게는 따뜻한 감자 한 알이라도 나눠주며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있었습니다.
박대감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진정한 삶이 무엇인지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스릴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박대감의 재산을 노리던 부인이 급기야 이를 저지르고 맙니다. 노망난 남편을 아주 제거해버리고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독이 든 보약을 준비한 것이죠. 박대감은 우연히 뒷간에서 부인의 음모를 듣게 됩니다. 오늘 밤 이 보약을 마시면 그 영감은 영원히 잠들게 될 것이야. 박대감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저 멍청한 칠드기가 내 몸을 입고 죽게 내버려둬야 할까? 아니면 저놈을 살려야 할까? 만약 칠드기가 저 독약을 마시고 죽으면 영영 내 몸을 되찾을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닐까? 아니, 어쩌면 저 몸이 죽는 순간 내 영혼도 함께 사라지는 것은 아닐까? 긴박한 어둠이 깔리는 대감댁 사랑채. 부인이 들고 가는 보약 쟁반 위로 차가운 달빛이 반사되었습니다. 박대감은 난생 처음으로 남을 위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제 몸을 죽이려는 아내로부터 제 영혼이 든 육신을 구하기 위해 마당을 가로지르는 머슴의 처절한 질주. 과연 칠득은 그 독이 든 보약을 마시게 될까요? 그리고 박대감은 이 위기를 통해 어떤 진실을 마주하게 될까요? 인생의 쓴맛은 비단 옷을 입었다고 가려지는 것이 아니며 사람의 가치는 그가 앉은 자리의 높이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때로 가장 낮은 곳에 떨어졌을 때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문틈 사이로 보이는 정경 부인의 얼굴은 평소 보던 단아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탐욕에 찌들어 번들거리는 눈빛, 보약 사발을 든 떨리는 손. 그것은 30년을 함께 산 아내가 아니라 먹잇감을 노리는 독사의 형상이었지요. 칠등 몸은 박대감은 아무것도 모른 채 싱글벙글 웃으며 보약 사발을 받으려 했습니다. 아따 마님, 나 같은 놈. 아니 나한테 이리 귀한 보약을 다 주시고 참말로 고맙구만요. 칠득의 무식한 말투가 박대감의 위험 있는 목청을 타고 흘러나오자 부인은 눈살을 찌푸리면서도 가증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대감, 요즘 기력이 쇠하신 듯하여 특별히 달인 약이옵니다. 한 방울도 남기지 말고 드셔야 효험이 있지요. 그 찰나 박대감은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저 보약을 쳐서 엎질러야 할까? 아니면 관가에 알려 이 추악한 여편네를 압송해야 할까? 하지만 머슴의 몸을 한 자신의 말을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오히려 미친 머슴으로 몰려 즉석에서 타살될 것이 뻔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박대감의 머릿속을 스치는 기막힌 풍자와 해악의 한수가 떠올랐습니다. 그는 갑자기 헛간 옆에 있던 요강을 들고 사랑채 마당 한복판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마님, 큰일 났구먼유. 사랑채 밑에서 구렁이가 기어나왔지유. 박대감은 칠득이 특유의 충청도 사투리를 흉내내며 마당을 굴렀습니다. 갑작스러운 소란에 부인과 칠득의 시선이 마당으로 쏠렸고 그 틈을 타 박대감은 요강 속에 든 오물을 부인의 치맛자락에 슬쩍 튀겼습니다. 아, 이 더러운 머슴놈이 미쳤느냐? 부인이 비명을 지르며 보약 사발을 내려놓고 옷을 갈아입으려 안채로 뛰어들어갔습니다. 혼자 남은 칠득에게 박대감이 다급히 다가갔습니다. 이 멍청한 놈아! 그건 약이 아니라 독이다. 칠득은 눈을 껌뻑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칠드가 내가 왜 내 목소리를 내고 있냐? 그리고 마님이나 죽이려고 독을 줬을 리가 있겠냐? 대감마님 몸이 얼마나 귀한디. 칠득은 여전히 상황 파악을 못하고 보약 사발을 다시 집어들려 했습니다. 박대감은 하는 수 없이 칠득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정신 차려라. 내가 진짜 박대감이다. 내 놈이 매일 밤 꿈속에서 만난다는 그 윷. 마을 순덕이 과부, 그 비밀을 아는 게 나 말고 또 누가 있더냐. 칠득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오메, 진짜 대감마님이시여? 아따, 그럼 나는 어쩌냐? 나 죽기 싫어요. 두 사람은 사랑채 구석에서 머리를 맞댔습니다. 이제 박대감에게 중요한 것은 재산도 권력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이 지옥 같은 뒤바뀐 운명을 바로잡고 자신을 죽이려 한 아내와 가문을 타락시킨 아들에게 본때를 보여주는 것이었죠. 박대감은 칠득에게 은밀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잘 들어라. 오늘 밤 부인이 다시 약을 가져오거든 너는 먹는 척하며 입가에 흘리고 죽은 듯이 쓰러져라.
그리고 내가 관아에 가서 사또를 모셔올 테니 너는 죽은 척 연기를 해야 한다. 알겠느냐? 그날 밤 대감댁에는 곡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정승 박대감이 보약을 마시고 급사했다는 전갈이 동네방네 퍼졌지요. 그런데 그때 마을 사또가 들이닥쳤습니다. 사또를 불러온 것은 다름 아닌 머슴 칠득이었습니다. 사또 나리, 우리 대감마님이 독살당하셨구만요. 저 마님이 준 보약을 드시고 바로 쓰러지셨으시오. 부인은 코방귀를 뀌었습니다. 이 미친 머슴놈이 어디서 유언비어를 퍼뜨리느냐. 대감께서는 지병으로 돌아가신 것이다. 하지만 사또는 냉정했습니다. 시신을 거만해야겠다. 만약 독살의 흔적이 있다면 내 놈들은 능지처참을 면치 못할 것이다. 사또가 시신에 가까이 다가가 은비녀를 입에 넣으려던 순간 죽었던 박대감 속은 칠득이 갑자기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이고 배야. 마님이 준 약이 너무 써서 배가 아파 죽겠네잉. 부인은 귀신을 본 듯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살아난 박대감은 사또 앞에서 부인이 준 보약 사발의 찌꺼기를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평소 박대감의 서슬 퍼런 말투로 돌아와 호령했습니다. 부인, 내 죽음을 그리도 기다렸던가? 이 사발에 남은 약물을 당장 개에게 먹여보시오. 마당을 지나가던 개가 약물을 한자마자 경련을 일으키며 쓰러졌습니다. 모든 진실이 드러난 순간 부인과 아들은 관가로 압송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영혼은 여전히 바뀐 상태였으니까요. 박대감은 망연자실하여 다시 헛간에 앉았습니다. 이복의 칠득이 이제 원수들도 갚았는데 우리는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한단 말인가. 칠득 몸은 박대감은 정승의 옷을 입고 마루에 걸터앉아 다리를 떨며 말했습니다. 대감님, 사실 저도 정승 노릇하기 참 힘들어요. 고기 반찬도 하루 이틀이지 맘 편히 마당 쓸고 이웃들이랑 감자 나눠 먹던 시절이 그립구만요. 그때였습니다. 다시 한번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며칠 전과 똑같은 천둥 번개가 치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본능적으로 처음 벼락을 맞았던 그 고목나무 아래로 달려갔습니다. 하늘이시여, 제발 우리를 원래대로 돌려주소서. 내 이제는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고 머슴과 정승이 다르지 않음을 깨달았나이다. 박대감이 진심 어린 눈물을 흘리며 외쳤습니다. 화광. 눈을 떴을 때 박대감은 자신의 부드러운 침소에 누워 있었습니다. 돌아왔다. 내가 돌아왔어. 그는 기뻐서 춤을 추며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마당 한 구석에는 칠득이 예전처럼 멍청한 표정으로 빗자루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박대감은 칠득에게 다가가 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친드가 고생 많았다. 네가 내 몸으로 베푼 그 선행들 내가 다 지키마. 이후 박대감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백성들에게서 빼앗은 땅을 모두 돌려주고 자신의 집 머슴들에게는 충분한 품삯과 자유를 주었지요. 특히 칠득에게는 이웃 마을 순덕이와 혼례를 치러주고 넉넉한 살림 미천까지 내주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박대감이 벼락을 맞고 성인군자가 되었다며 칭송했습니다. 신분이 무엇이기에 사람을 나누고 재물이 무엇이기에 목숨을 거는가. 정승의 탈을 쓴 악귀보다 머슴의 옷을 입은 성자가 낫다는 이 기막힌 해악은 조선 땅에 널리 퍼졌습니다.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우리가 입은 옷은 잠시 빌린 분장에 불과합니다. 막이 내렸을 때 남는 것은 화려한 비단 도포가 아니라 그 옷 아래 감춰진 사람의 진심뿐이지요. 오늘 준비한 정승과 머슴의 영혼 체인지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뒤바뀐 운명을 바로잡는 기적 같은 반전이 늘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이야기가 즐거우셨다면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은 제가 다음 이야기를 지탱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엔 더욱 은밀하고 기묘한 야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